물 마시고 좀 힘내서 32차 시가 잘하면 33차 시가 될 수도 있겠네요. 학교 수업할 때는 한 20분 이렇게 하고 뒤에 한 30분 이제 자산 분류하면 됐었는데 우리 온라인 수업 한 20분 30분 하고 뭐 과제 풀고 이렇게 하다 보니 이 두 개로 나눠질지도 모르겠습니다. 지금 시간은 자산의 분류를 하면서 우리가 배울 당좌자산까지 한번 들어가 볼게요. 이번 시간은 33차 시 당좌자산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 자, 우리 뭐 하기로 했니? 회계를 다 배우는데 그 중에 자세하게 배울 것은 거래를 분개만 할 수 있으면 된다 그랬지? 그 다음부터는 컴퓨터가 다 할 수도 있으니까 거래를 분개하기만 하면 되는 거야. 자, 그러면 거래를 분개한다 그럴 때 뭐가 필요하다고? 분개할 때, 거래를 분개할 때 차변, 대변의 계정 과목 나오니까 또 쌤이 대구 갔다 와서 말이 좀 빨라졌어요. 다시 천천히 서울말을 쓸게. 서울말 같지? 미안해. 니들 태어나기 전부터 쌤은 서울에 살았거든. 그렇고요. 이 계정 과목 공부해야 되겠다. 우리가 이미 계정 과목 분류를 알고 있어. 계정 과목은 그 많은 계정 과목들이 몇 개로 나누지니? 자산 종류의 계정 과목, 부채 종류의 계정 과목, 자본의 계정 과목, 수익의 계정 과목, 비용의 계정 과목. 이렇게 일단 5개 분류는 처음부터 배웠잖아요. 그죠? 계정 과목들이 자산 종류의 계정, 부채, 자본, 수익, 비용 계정 5가지는 이미 배웠어요. 기억하니? 뜻도 가르쳐줄까? 자산 종류의 계정은 어떤 계정 과목이 자산이었냐면 우리 회사가 가지고 있는 재화와 채권이었어. 기억하니? 우리 회사가 가지고 있는 재산 종류, 돈, 건물 이런 것과 채권, 누구한테 받을 거, 외상 매출금, 미수금 이런 것들. 그러니까 자산은 우리 회사가 가지고 있는 재화와 채권, 미래의 경제적 효익을 가져다 주는 걸 자산이라고 했어요. 그런 계정 과목 되게 많았죠. 기억하죠? 그 다음 부채는 어떤 종류의 계정 과목이 부채였지? 외상 매입금, 미지급금 같이 누구한테 갚아야 될 채무. 어디 있을까? 여기 있을까? 채무, 빚 같은 게 부채의 계정 과목이었어. 기억하죠? 그 다음 자본은 뭐였니? 자본은 사장님이 장사 처음 시작할 때 내놨던 자본금. 이거 하나가 자본이었죠. 자본금이라는 계정 과목. 자본의 계정 과목에는 자본금 한 개 배웠어. 그지? 그 다음 수익은 뭐였니? 수익은 쉽게 말해서 쌤이 이렇게 그렸죠. 번 거라고 이야기했죠. 근데 좀 유식하게 말하면 우리 손익계산서 재무상태표에 관계할 때 이렇게도 말했어. 거래 활동에 의해서 자산이, 순자산이 증가하는 것을 수익이라고 한다 그랬어. 기억하니? 번 거 또는 자산이 증가하는 거. 계정 과목 어떤 거 있었니? 상품 매출이, 그 다음에 이자 수익, 뭐 이런 것들이 있었지. 수익. 그 다음에 비용은 뭐였어? 비용. 돈 쓴 거 그랬지. 유식하게 말하면 거래 활동에 의해서 발생된 순자산의 감소액. 이런 건 어떤 게 있었니? 비용, 돈 쓴 비용. 되게 많았지. 급여, 여비교통비, 뭐 차량 유지비, 뭐 수도 광열비, 통신비, 접대비 막 이런 것들이 있었잖아. 그치? 그런 걸 구분해서 공부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 중에 제일 첫 번째로 뭘 배울 거냐 하면 우리는 자산 종류의 계정 과목을 구분할 거야. 자산 종류. 우리 회사가 가지고 있는 재화와 채권. 기억하니 어떤 게 있었는지 살짝 힌트 줄까? 막 이런 거였어. 현금, 뭐 보통예금, 외상매출금, 그 다음에 건물, 토지, 저작권 막 이런 거였지. 보증금 그런 것들에 대한 건데 그 자산도 종류가 되게 많아서 이렇게 2가지로 구분을 한번 해봤어요. 자산의 많은 계정 과목 중에 2가지로 구분했어. 우리 회사의 재산 중에 이게 얼마나 돈으로 빨리 바뀔까? 얼마나 돈 같을까? 예전에 그 이야기 했잖아. 돈으로 가지고 있는 게 좋아? 뭐 옷으로 사는 게 좋아? 돈이 더 좋다 그랬잖아. 같은 가치지만 유동성이 있으니까. 현금으로 잘 바뀌니까. 그렇지 않니? 그런 기억하니? 그래서 돈으로 잘 바뀌는 재산을 뭐라고 부르냐면 유동자산이라고 불러요. 유동자산. 유동적이다. 잘 움직인다는 뜻이에요. 유동적이다. 유동자산이라고 부르고 돈으로 잘 안 바뀌거나 바뀔 생각이 없는 자산. 그런 자산을 유동자산이 아니다. 안일비 한자 써가지고 한자로 이렇게 쓰나? 안일비 비유동자산 이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자산을 크게 돈으로 잘 바뀌는 자산과 돈으로 잘 안 바뀌거나 바꿀 생각이 없는 자산. 그래서 지금은 쓰지 않는데 옛날에는 얘를 뭐라 불렀냐 하면 고정자산이라고도 불렀어요. 고정자산. 지금은 쓰지 않는 용어지만
뭐 일부 실제 실무에서는 많이 쓰는 말이니까 알아두면 좋을 것 같아요. 돈으로 잘 바뀌는 자산, 돈으로 잘 바뀌지 않는 자산. 그러면 돈으로 잘 바뀌네, 잘 안 바뀌네 기준을 알고 싶을 거 아니야. 어느 정도면 잘 바뀌느냐. 이걸 꼭 그런 건 아닌데 1년 정도라고 생각하면 돼요. 1년 안에 돈이 되면 유동자산, 1년 넘어서 돈이 되거나 돈으로 바꿀 생각이 없는 자산은 비유동자산. 1년이라고 볼 수도 있고요. 또 이렇게 볼 수도 있어. 우리가 아는 회계기간 있잖아요. 회계기간. 그 한 회계기간 안에 현금화가 될 수 있다 그러면 그거는 유동자산으로 볼 수 있는 거지. 뭐 그런 게 있을 수 있잖아. 뭐 이건 좀 과장돼서 이야기지만 어떤 것들은 1년마다 무언가를 하는 것들이 있는 반면 올림픽 같은 거는 4년마다 한 번씩 되잖아. 그러니까 어떤 올림픽에 대한 영업을 하는데 4년에 한 번씩 무슨 주기가 돌아와. 그러면 그 한 기간 동안에 뭔가가 바뀔 수 있다면 유동적이다라고 말할 수 있다는 거죠.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어쨌든 회계에서는 기본적으로는 1년을 봅니다. 1년 안에 돈이 되는 자산은 유동자산, 아닌 자산은 비유동자산. 그런 거 기억나니? 대여금 중에 단기 대여금, 장기 대여금이 있었어요. 단기 대여금은 돈 받을 권리인데 돈 빌려주고 1년 안에 돈 받을 거. 비유동자산인 장기 대여금은 1년 지나서 돈 받을 거. 자, 그럼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눴어. 우리 회사가 가진 재산은 1년 안에 돈이 되는 유동자산, 1년 넘어서 돈이 되거나 돈으로 바꿀 생각이 없는 비유동자산. 그리고 유동자산을 다시 또 나누었어. 아유 지겨워라. 이렇게 분류가 많다는 소리는 분류마다 특징이 있으니까 공부하기가 더 나을 수 있어요. 1년 안에 돈이 되는 재산 중에는 정말 돈이 되는 거, 돈 종류인 것들, 당장 돈 되는 거 있잖아. 우리 지금 돈 돼, 당장 돈 돼? 라고 돈 되는 거. 그거 당좌자산이라 불러. 당좌자산. 계좌 안에 있는 그냥 현금화가 바로 돼 있는 돈 종류의 것들을 당좌자산이라고 하고, 그냥 지금 바로 돈이 되는 거 아니고 1년 안에 돈이 되긴 하는데 뭔가 하나의 과정을 거쳐야 돼. 판매를 한다든지 이렇게 팔려야 돈이 돼. 그래서 창고 안에 쌓아놨어. 재고자산이라고. 자, 유동자산은 바로 돈이 되거나 돈 종류인 당좌자산과 팔아야 돈이 되는 과정을 거치는 재고자산, 이렇게 나눌 수 있어요. 이렇게 해놓으니까 사실 생각이 잘 안 잡히지? 그래서 쌤이 잘 잡힐 수 있게 예를 들어볼게. 우리가 배운 계정 과목으로 예를 들어볼게. 뿌려졌어. 안 해. 내가 안 하면 김재환 쌤이 더 좋아하실 거야. 지금 팔이 아프시거든. 들고 계시거든. 고장났죠, 선생님. 배터리가 떨어져서 그래요. 당좌자산. 현금 어떠니? 현금이란 계정 과목 알지? 어떤 재산이 있으면 현금이라고 하지? 돈이었잖아. 자, 돈은 돈 종류지. 그리고 1년 안에 돈이 되는 거지. 그리고 그런 것들을, 그런 재산을 가지고 있으면 자산이라고 불렀죠. 그러니까 현금이라는 계정 과목 같은 거는 당좌자산이고 유동자산이고 자산에 속하는 거야. 자산 종류 중에 1년 안에 돈이 되는 자산, 당장 돈이 되는 자산. 또 어떤 게 있는지 아니? 현금 말고 또 어떤 게 있냐면 이런 거. 보통예금. 우리가 이래서 계정 과목을 미리 외워놨던 거예요. 계정 과목 뜻을 아니까 이해하기 좋을 거야. 보통예금은 뭐야? 은행에 넣어놓은 예금이잖아. 그치? 진짜 돈이 현금, 은행에 넣어놓은 예금은 보통예금. 보통예금은 당좌자산 맞죠? 바로 돈이 되는 거잖아. 찾으면 되는 거니까. 1년 안에 되죠? 그래서 유동자산에 속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런 건 어떠니? 외상 매출금. 외상 매출금이 어떤 자산이었더라? 상품을 팔고 돈 받을 권리잖아. 돈 받을 권리. 그래서 자산이었지, 외상 매출금. 기억하니? 외상으로 상품 팔고 돈 받을 권리. 얘는 모양이 없는 채권이긴 하지만 바로 돈은 받을 수 있는 거지. 그치? 그러니까 당좌자산이고 유동자산에 속하는 자산인 거야. 그러면 얘 한번 생각해 볼까? 상품은 뭐였어? 상품은 팔아야 돈이 되는 거지. 바로 돈 종류의 것들이 아니잖아. 그러니까 얘는 당좌자산이 아니고 재고자산이야. 팔려고 창고 안에 쌓아놓은 것. 그래서 상품 같은 게 재고자산이 될 수 있겠어요. 근데 얘는 금방 돈으로 바꿀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게 상품이잖아. 그치? 그러니까 유동자산에 속하는 거야. 유동자산. 그런데 선생님 상품 1년 안에 안 팔릴 수도 있잖아요. 그래도 안 팔릴 수 있지만 팔려는 의사를 가지고 있는 거잖아, 얘는. 그래서 얘는 재고자산이면서 유동자산이 되겠고,
비유동자산 중에 이런 거 있어. 비품 기억나니? 비품? 비품은 책상 같은 건데 쓰려고 가지고 있는 거잖아. 책상을 팔려고 가지고 있으면 상품이고 쓰려고 가지고 있으면 비품인데, 비품을 그 책상 같은 걸 쓰려고 가지고 있는데 뭐 싸게 팔면 금방 돈으로 만들 수 있지만 그런 생각을 안 가지고 있는 거잖아. 그런 거는 비유동자산에 속한다는 거지. 바로 팔아서 돈으로 만들 것은 1년이 넘더라도 상품, 그 다음에 가지고 쓰려고 하는 것은 1년 넘게 쓰니까 비유동자산에 속하는 거죠. 그러면 유동자산 2개 공부해봤으니까 비유동자산 어떤 게 있는지 한번 해볼까? 비유동자산은 이렇게 구분할 수 있어요. 이것도 2가지로 한번 나눠볼게. 2가지로 나눠볼게. 1년 안에 돈이 되는 것은 돈 종류이냐, 팔아야 돈이 되는 거냐. 1년 넘어서 돈이 되는 것은, 1년 넘어서 돈이 되는 것은 이렇게 구분했어요. 모양이 있느냐, 유형자산. 모양이 없느냐, 무형자산. 이렇게 구분했어. 어때? 모양이 있는 자산이 있을 류, 형태형, 유형자산. 물리적 형태가 있는 것. 물리적 형태가 없는 것은 무형자산, 없을 무, 형태형. 이런 자산이 어떤 게 있냐고? 우리가 배운 개정 과목 중에 있어. 이미 봐. 비품. 1년 넘게 가지고 있거나 돈으로 바꿀 생각 없는 거지. 물리적 형태가 있지. 그러니까 유형자산이면서 비유동자산이 되는 거죠. 그런 게 또 어떤 게 있을까? 이런 것들. 토지, 건물, 차량, 운반구. 자, 생각해보자. 물리적 형태가 있죠? 그러니까 유형자산이에요. 근데 얘는 영업용으로 쓰는 거였잖아. 영업용으로. 팔려는 의지가 있는 게 아니잖아. 물론 자동차도 싸게 팔면 금방 팔 수 있지, 1년 내에. 근데 그런 의도가 아니잖아. 내가 가지고 운반할 거, 가지고 건물을 사무실로 쓸 거, 가지고 공장의 부지로 쓸 거잖아. 그런 것들을 가지고 있을 때는 유형자산이라고 하고 1년 넘으니까 비유동자산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형태가 없지만 1년 넘게 가지고 있는 것 중에 우리가 배운 개정 과목 이런 거 있어요. 저작권, 이런 거 기억나니? 저작권? 상표권, 저작권. 저작권은 모양이 없잖아. 노래 같은 거 부른 거나 상표에 대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저작권. 형태가 없는 자산이고 1년 내에 금방 돈으로 바꿀 거 아니니까 비유동자산에 무형자산에 속하는 거죠. 그래서 유동자산 2개 나눠놓고 비유동자산 2개로 나눠봤어요. 근데 좀 애매한 게 하나 있네. 이건 어떠니? 토지나 건물을 가지고 있는데 아니야. 다시 해보자. 보통 예금이나 외상 매출금 또는 단기 대여금, 이런 것은, 단기 대여금 같은 것은 어디에 속할까? 쌤이 여기 쓴 것처럼 당좌자산이야. 왜? 단기 대여금은 돈 받을 권리니까 자산이야. 그지? 자산. 그런데 단기 대여금이니까 1년 이내에 받을 거지. 그러니까 유동자산이야. 그리고 무슨 과정을 거치는 게 아니라 바로 돈 종류이잖아. 받으면 되는 거잖아. 그러니까 당좌자산이야. 단기 대여금. 맞죠? 그죠? 그런데 단기 대여금이나 외상 매출금 같은 거나 은행에 넣어놓은 예금 같은 게 1년이 넘는 것들이 있을 수 있어. 생각해봐. 누구한테 상품을 팔았는데 1년 이내에 받는 게 아니고 1년 넘어서 돈을 받기로 한 거야. 그러면 외상 매출금이라고 하지 않고 유동자산에 들어갈 수 없겠지. 그게 1년 넘으면 어디로 가야 될까? 비유동자산에 가야 되잖아. 근데 비유동자산은 형태가 있고 없고 분류해 놓으니까 이런 것들이 1년 넘는 것, 외상 매출금이 1년 넘는 거는 이렇게 부른다. 장기 외상 매출금. 단기 대여금이 1년 넘으면 장기 대여금, 이렇게 부르는데 이런 개정 과목이 있잖아. 근데 얘네는 장기잖아. 1년 넘잖아. 그러니까 당좌자산에 들어갈 수 없어. 그럼 어디 들어가야 돼? 비유동자산에 들어가야 되는데 얘 모양이 있고 없고의 개념이 아니거든. 그래서 이런 자산을 따로 빼서 뭐라고 하느냐 하면 투자자산이라고 불러. 투자자산. 투자자산의 뜻은 뭘까? 투자의 목적이잖아. 투자. 돈이 남아 돌아서 돈을 누구한테 투자해가지고 이익을 보이고자 하는 돈지랄, 이런 말 쓰면 안 되지. 돈놀이 하는 거야. 그러니까 봐. 상품 팔고 돈 받을 권리 장기 외상 매출금. 돈 빌려주고 돈 받을 권리 장기 대여금. 그러면 장기 대여금은 누구한테 빌려준 돈이고 이자들 받으려고 하는 거니까 투자의 목적이 맞지. 그래서 투자 자산에 장기 대여금 같은 게 들어간단다. 오케이? 이런 것도 있을 수 있어요. 토지하고 건물을 영업용으로 쓰면 그러니까 본래 용도로 공장 부지로 쓰고 사무실로 쓸 것 같으면 형태가 있다고 유형자산인데 우리 개정 과목 중에 이런 거 기억나는지 몰라. 건물이나 토지를 투자의 목적으로 가지고 있어. 그러면 우리가 토지하고 건물이라고 하지 않고 뭐라 부른다고 했었지? 선생님 뭐라고 했죠? 투자부동산이라고 했어. 투자부동산은
1년 넘게 가지고 있는데 물리적 형태가 있지만 그 목적이 아니고 투자의 목적이잖아. 그래서 그런 것은 투자 부동산이라는 계정 과목은 투자 자산에 속하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면 분류가 유동자산 2가지, 비유동자산 3가지가 됐네. 예전에 이렇게 했었는데 생각하다 보니 이런 게 발생한 거야. 외상 매출금, 장기 외상 매출금 생각해봐 얘들아. 장기 외상 매출금. 아직까지 계정 과목 잘 몰라도 돼요. 한 개 한 개 배워가는 게 진도일 거니까. 지금은 분류만 공부하려고 하는 거야. 장기 외상 매출금은 내가 누구한테 물건을 팔고 돈 받을 권리인데 1년 이내에 받는 게 아니고 1년 넘어서 돈 받기로 하는 거지. 되게 많은 돈은 그럴 수 있겠죠. 한 번에 1년 안에 받을 수 없는 돈이 있단 말이지. 그러면 2년 만에 돈을 받기로 했어. 2년 후에 돈을 받기로 했어. 그러면 외상 매출금인데 1년이 넘으니까 장기 외상 매출금이라고 할 거고, 여기 장기니까 유동자산이 들어가면 안 되고 비유동자산이 들어가야 되겠지. 근데 비유동자산에 투자자산에 넣으려고 이 당좌자산이 1년 넘는 것들, 당좌자산이 1년 넘는 것들을 투자자산이라고 했는데, 장기 대여금이나 투자부동산 같은 건 그렇지만 장기 외상 매출금은 투자의 목적이 아니잖아. 내가 물건 팔고 돈 받아야 되는데 그 자식 그분이 늦게 줘서 내가 늦게 받을 수밖에 없는 거잖아. 어쩔 수 없이. 그런 건 투자의 목적이라 하기 그래. 그렇다고 형태가 있고 형태가 없고 이렇게 부를 것도 아니야. 여기 다 안 속해. 그럼 어떡하지? 뭐 어떡하기는 이렇게 쓰면 되겠지. 그냥 기타. 그건 아니에요. 기타라는 거 하나가 더 생기면 되겠네. 그래서 기타라고 쓰기도 하고요. 비유동자산 중에 기타니까 기타의 비유동자산. 뭐 이렇게 부르기도 해요. 그런 거에 어떤 게 있냐면 대표적으로 장기 외상 매출금 이런 게 있을 수 있겠죠. 물론 나중에 좀 더 자세하게 배우면 외상 매출금이 1년 넘으면 매출채권이라 부르는 거니까 장기 외상 매출금을 장기 매출채권 이렇게 부르긴 해요. 그건 나중에 가르쳐 줄게. 지금 헷갈리니까. 또 어떤 게 있냐면 이런 거. 보증금. 보증금은 우리가 배우진 않았는데 간략하게만 설명 이런 거야. 뭐 전세 보증금 같은 거 내놨다고 생각해보자 친구들아. 전세 보증금을 내놓으면 그거는 내 거거든. 나중에 돌려받아 나올 거니까. 근데 이 전세 보증금은 2년에서 4년 이렇게 내놓는 거야. 근데 얘는 내가 받을 거긴 한데 지금 내 건 아니야. 그리고 1년이 넘는 거야. 그러면 유동자산이 넘어서 1년 넘어서 받으니까 비유동자산이지. 2년 후에 보증금을 받을 거니까 내가 내놓은 보증금을 나중에 돌려받는 거거든. 받을 권리니까 자산인데 1년 넘으니까 비유동자산. 근데 걔가 투자의 목적도 아니고 유형자산, 무형자산도 아니고 어쩔 수 없이 보증금 내놓는 거잖아. 전세비 내놓고 내가 그 집을 쓰고 나중에 돌려받아 나오는 거니까. 그래서 그런 보증금도 기타 비유동자산 이렇게 들어가게 되겠어요. 오랜만에 수업하는데 되게 어려운 거 같지? 하나도 그렇게 생각할 필요 없어요. 지금 말하는 것만 이해하면 돼요. 이렇게. 정리해서 이야기해 줄게. 우리가 배운 자산의 계정 과목이 열나 많은데, 되게 많은데 그걸 한번 구분해 보려고. 1년 이내에 돈이 되면 유동자산, 1년 넘어서 돈이 되거나 돈으로 바꿀 생각이 없으면 비유동자산. 됐지? 1년 안에 돈이 되는 것은 금방 돈이 되는 당좌자산, 팔아야 돈이 되는 재고자산. 돈 종류이냐 팔아야 돈이 되느냐. 그 다음 유동자산은 물리적 형태가 있으면 유형자산, 물리적 형태가 없으면 무형자산. 당좌자산이 1년 넘는 것들이면 유동자산이 있을 수 없으니까 투자자산을 분류해. 그 중에 투자의 목적이 아닌 것들, 여기 다 속하지 않는 것들은 기타의 비유동자산에 분류해. 그렇게 하면 자산의 종류가 몇 개니?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로 나온다는 소리지. 이 6개를 순서대로 배워갈 건데, 당좌자산이 제일 많고, 그 다음 적고 뭐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 1학기 중간고사 정도에는 당좌자산과 재고자산 또는 당좌자산 정도까지 아마 배울 수 있지 않을까 싶으네. 거기에 계정 과목들이 이렇게들 많이 있다고. 그거는 쌤이 아까 보여줬었던 그 계정 과목 분류표 있지? 저기 앞에 칠판, 저기 컴퓨터 한번 볼래? 너희는 아직도 비밀번호 모르지? 나도 모르겠는데? 김진아 바보. 자, 이거 봐봐. 자산 종류에 이 많은 계정 과목들이 있는데
당좌자산에 이런 것들, 재고자산에 이런 것들, 투자자산 이런 것들, 유형자산 이런 것들, 무형자산 이런 것들, 기타 비용 등 이런 것들. 여러분 오면 나중에 이 계정과목 분류표 보여줄게요. 이렇게 순서대로 하나하나 배워나가는 게 이번에 진도예요. 자산 다 배우고 나면 2학기 때는 부채도 배울 거고요. 자산 배우고 나면 부채는 금방 배워요. 또는 자산 배울 때 부채 쌍이 되게 같이 배울 거예요. 그 다음에 자본 배우고 그 다음에 수익비용 배울 거예요. 수익비용은 사실 어렵지 않아서 자산 할 때 중간중간에 나오기 때문에 중간중간에 나오니까 뒤에는 빨리 배울 수 있을 거예요. 이 자산 배우는데 되게 오래 걸려요. 이번 중간고사 하면 아마 당좌자산, 재고자산 정도까지 배울까? 뭐 그 정도 될 것 같아요. 자, 그럼 이번 시간의 진도는 당좌자산이라 그랬죠? 여기 있는 계정 과목들만 배우면 되겠네요. 다시 칠판으로 돌아올까요? 자산을 이렇게 분류할 수 있는데 지금 여기 있는 것들 다 안 배우고요. 다 안 배우고 이 당좌자산만 배우면 되겠네요. 이번 시간은 배우지 않고 당좌자산에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해볼 건데 당좌자산의 특징 다시 한번 기억해 볼래? 내가 가지고 있는 재화, 채권, 받을 권리나 재산인데 그 중에 1년 안에 돈이 될 것들 중에 돈 종류인 것들 이렇게 되는 게 그럼 그 당좌자산의 종류가 이만큼 있는데 그걸 순서대로 분개하는 걸 배워나가는 게 진도겠죠. 다음 시간에는 이 순서대로 분개할 거예요. 뭐 있는지만 보고. 그게 여러분한테 지금 그 온라인 구글 클래스에 올려놓을 이 프린트예요. 당좌자산에 대한 설명. 답부터 먼저 한번 불러줄까? 이게 순서대로 해놨으니까. 미래의 경제적 효익을 가져다주는 우리 회사가 가지고 있는 재화와 채권을 뭐라고 하지? 내가 돈 받을 권리. 자산이라 불렀지? 자산. 여기 자산에 대한 뜻이에요. 자산에 대한 뜻. 이 분류 자체도 시험에 잘 나옵니다. 두 번째, 이 자산 중에 1년 안에 돈이 되느냐 안 되느냐. 보고기간 종료일부터 뭐 무슨 말인지 잘 몰라도 되겠어요. 1년 이내의 돈으로 유동성이 있는 것이라고 했죠. 그걸 무슨 자산이라고? 유동자산이라고 부르고 1년 이내에 현금화가 어렵거나 현금화할 의도, 생각이 없는 자산. 그건 뭐라고? 유동자산이 아닌 거지. 아닐 피자 써서 비유동자산. 다른 말로 무슨 자산이라고 했죠? 요거? 고정자산이라고도 부른다고 했어요. 자, 그러면 유동자산과 비유동자산. 1년 이내에 돈이 되는 것, 1년 넘어서 돈이 될 것. 자, 1년 이내에 돈이 되는 유동자산은 다시 돈 종류인 당좌자산과 팔아야 돈이 되는 재고자산이 있다 그랬죠? 판매 과정 없이 그냥 현금화가 되는 것. 돈 종류인 것들. 무슨 자산이라고요? 당좌자산. 계좌에 그대로 있는 돈이라는 뜻이에요. 그 다음에 판매 과정을 통해서 현금이 되는 자산. 또는 소모품 종류들. 이런 것들은 무슨 자산이라고? 재고자산이라고 불러요. 당좌자산은 그냥 돈 종류인 것들, 판매 과정 없이. 재고자산은 판매 과정을 거쳐서 돈이 되는 것. 자, 그러면 우리는 요즘 당좌자산을 배운다고요. 재산 중에 1년 안에 돈이 되는 재산 중에 돈 종류인 것들, 판매 과정 없이 바로 돈이 되는 것들. 그 계정 과목을 교과서 비슷하게 순서대로 선생님이 한번 나눠봤어요. 자, 이 순서 프린트를 보면서 여기 한번 볼까요? 유동성이 빠른 것부터 원래는 배열을 해야 되는데 선생님이 공부해 나가는 순서대로 했어요. 재산인데 1년 안에 돈이 되고 그냥 바로 돈으로 바뀌는 것들. 제일 유동성이 크고 제일 대표적인 게 뭘까? 현금이겠죠. 돈. 계정 과목 뜻은 배웠죠? 돈. 현금. 돈이나 돈을 대신하는 거 현금. 꼭 돈뿐만 아니라 수표. 당좌 수표 같은 게 현금이었잖아요. 그죠? 그 다음 은행에 넣어놓은 돈. 아무 때나 찾을 수 있는 건 뭐라고? 보통 예금. 이것도 당좌자산이고요. 그 다음에 보통 예금을 배울 거고 그 다음에는 당좌 계약을 맺고 내는 당좌 예금에 대해서 배울 거고 보통 예금은 아무 때나 넣었다 빼는 거. 당좌 예금은 은행하고 계약을 해서 당좌 수표를 발행해서 뺄 수 있는 것. 그 다음에 이건 배운 적이 없는 것 같죠? 소액 현금. 아주 짜잔한 현금. 우리가 그냥 좀 한 뭉치 떼놓은 현금. 소액 현금. 그 다음에 현금성 자산. 현금의 성질을 가지고 있는 것. 나중에 배우겠지만 3개월 이내에 돈이 될 수 있는 자산 같은 걸 현금성 자산이라고 부르고요. 그 다음에 단기 예금. 단기 예금은 뭐냐고? 만기가 1년 이내인 저금 같은 거. 1년 이내에 저금되는 거. 은행에 놓은 정기적금, 정기예금 같은 거. 그 다음에 단기 매매 증권. 주식, 채권. 이런 것들 단기 매매 증권이라고 부를 거거든요. 그 다음에 단기 대여금. 이건 배웠다. 대여금이 뭐였지? 누구한테 빌려줘서 받을 거지? 근데 단기 대여금 뭐라고? 빌려주고 1년 이내에 받을 거. 단기 대여금. 그 다음에 우리 또 배웠던
외상 매출금. 이거 뭐라고 했다고? 상품 팔고 돈 받을 권리. 채권이죠? 1년 안에 받을 거니까 외상 매출금도 당좌자산이고요. 팔고 아무것도 못 받은 게 아니라 어음이라도 받았어. 이거 우리가 뭐라 부른다고? 받을 어음이라고 했고 자산이라고 했던 거 기억하니? 요거 배울 거고요. 그 다음 이름만 배워볼까? 미수금. 기억하지? 못 받은 돈. 상품 외의 걸 팔고 못 받은 돈. 받을 권리. 미수금. 그 다음에 선급금. 기억해요? 미리 지급한 돈. 계약금을 미리 준 거야. 그러면 나중에 물건 받을 권리가 생기잖아. 그거 선급금도 자산, 당좌자산. 그 다음에 가지급금, 미수수익, 성급비용 이런 것도 자산이에요. 근데 이름 이상하지? 미수수익? 수익 같아. 성급비용? 비용 같아. 근데 얘네들은 자산이에요. 못 받은 수익이니까 수익인데 못 받았어. 받을 권리잖아. 자산. 성급비용. 비용인데 성급. 미리 내놨어. 비용을 미리 내놓으면 내가 뭐 할 권리가 생기잖아. 그래서 자산. 가지급금은 자산이라 부르지 않는데 자산 처리는 처리돼서 임시로 준 돈. 임시로 준 돈은 나중에 그걸로 뭔가를 할 수 있으니까 얘는 아마 우리 1학년 수준에서는 잘 안 배우고 이름 정도만 배울지 모르겠어요. 자, 그러면 당좌자산에는 유동성 순서에 따라서 우리가 배울 순서로 현금, 보통예금, 당좌예금, 소액현금, 현금성자산, 단기예금, 단기매매증권, 단기대여금, 외상매출금 받으러 이걸 다음 시간부터 한 개 한 개 분계를 배워나갈 거라고. 현금에 관련된 분계 다 배우는 거 1시간. 보통예금, 당좌예금에 대해서 분계 배우는 게 또 1시간. 소액현금 뭐 배우는 거 1시간. 단기예금 배우는 거 1시간. 이거 배우는 거 2시간. 이런 식으로 이 개정 과목들을 분계하는 걸 배울 거예요. 이렇게 분계를 다 배워가면 분계를 할 수 있으면 그 뒤에 재무제표를 만들 수 있을 거니까 각각의 진도별로 여러분들이 쌤하고 현금부터 한 개 한 개 한 개 배워나갈 겁니다. 2학기도 힘내자고. 진아쌤도 힘내자고요. 코로나 아웃. 안녕.